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논문을 한 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은 당뇨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슐린 저항성과 소금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한 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굉장히 짧고 간단합니다. 사람한테 고염, 소금을 많이 먹이고 적게 먹었을 때의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한 7일간의 실험입니다. 결론은 저염식, 소금을 적게 먹었을 때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 참여를 했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가설을 세울 때 인슐린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RAAS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인슐린 증가가 생기더라. 그래서 RAAS나 교감신경계는 왜 활성화되느냐? 무엇과 가장 관련이 있느냐? 그래서 찾아보니 저염식이 RAAS를 활성화시키고 또 교감신경계를 자극을 하더라. 그래서 저염식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계는 어떤지를 조사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신장은 항상 노폐물을 내보내면서 소금을 회수하고 또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장에서 소금이 부족하다라는 신호가 잡히면 이 레닌이라는 효소를 분비를 하게 되고 그 안에 엔지오텐시노젠과 반응을 해서 엔지오텐신 1을 만들게 됩니다. 엔지오텐신 1은 폐의 에이스라는 효소를 만나서 엔지오텐신 2가 됩니다. 엔지오텐신 2는 교감신경계를 또 자극을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장의 부신을 자극해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하고 나트륨을 재흡수합니다. 그리고 칼륨은 버리고 이 염소와 물을 흡수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소금의 농도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이 없다면 인체에 전해질 농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혈압도 적절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하나의 소금을 끌어들이는 과정, 우리가 소금이 부족했을 때 우리 몸으로 다시 회수시키고 또 적절하게 혈압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이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의 메커니즘이고 순리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순리죠. 즉 자연이라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 몸은 이 시스템, 소금이 부족할 때는 항상 이 시스템을 가동을 시켜서 소금 부족을 보충을 하고 또 혈압을 유지하게 되는데 부득이하게도 이 RAAS 시스템을 계속해서 가동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즉 많은 ATP를 소모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를 인체를 더욱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RAAS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에는 18세부터 65세의 남녀가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중대한 의학적 또는 정신적인 질환이 없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7일 동안 무작위로 똑같은 칼로리로 고염 식단과 저염 식단을 먹은 후 연구되었다. 똑같은 칼로리를 먹었다고 하니까 특정한 시설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똑같은 식단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4시간 소변의 나트륨을 측정하여 소금 섭취에 대한 적합성을 관찰했다. 고염식에서 소변의 나트륨이 하루 150mm몰 이하이거나 저염식에서 하루 20mm몰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었다. 이게 실험을 하면서 24시간 나트륨을 측정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게 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방법에 철저한 기준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8시간 내지 10시간 동안 금식하고 밤 새도록 누운 상태를 유지했다. 그리고 나서 혈액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험자를 아주 적정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컨트롤함으로 해서 이 논문, 즉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성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논문이 상당히 많이 까다롭게 그 과정을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저염식단과 고염식단에 대해 연구된 227명의 피험자를 확인했고 75명의 피험자는 제외되어 최종 152명의 피험자가 분석을 위해 포함되었다. 소변을 통한 납트륨 배출량이 20mol 이상이거나 150mol 이하인 사람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마값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호마값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이게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이 정상 상태일 때 당과 인슐린이 만나서 세포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인슐린 저항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당이 있는데 인슐린의 양은 많습니다. 왜 이러냐면 이 당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세포로 잘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이 췌장에서는 왜 세포로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에 비해 인슐린의 상태가 많은 상태, 그리고 당은 인슐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포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인슐린과 포도당이라는 것은 비례적으로 이렇게 분비되는 게 좋겠죠. 적정한 포도당이 나오면 적정한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로 쓰여지게 만드는 것, 이것을 정상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화살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당의 양은 많은 데에 비해서 인슐린은 적게 분비되는 상황, 이 상황이 되는 것은 췌장에서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 화살표를 보면 포도당은 적은데 인슐린은 과다하게 분비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상태를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의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이게 그 HOMA-IR이라는 겁니다. HOMA-IR은 Homeostatic Model Assessment for Insulin Resistance의 준말인데 인슐린 저항성을 수치화시킨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공복 인슐린과 공복 혈당을 곱한 후에 22.5 특정한 수를 나누어서 하나의 방정식을 세운 것을 HOMA-I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이 실험에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호마 값이 고염식에 비해 저염식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마 IR의 기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마 IR은 조금씩 그 기준치가 다른데 이 논문을 참조했을 때 정상적인 범위는 호마 IR은 2.6 이하, 인슐린 저항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3.8 이상, 그 경계값이 2.8, 2.6과 3.8 사이가 되겠습니다. 고염식을 했을 때, 고염식이라는 것은 소변에 150mol 이상의 나트륨을 배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약 소금으로 환산하면 9g 이상 섭취한 사람이 되겠죠. 이 고염식을 한 사람들은 호마값이 2.45였습니다. 정상치죠. 그래서 정상에 들어오고 있고, 저염식을 한 사람들은 2.82로 그 경계값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상적인 식단, 정상적으로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이 경계값에서 정상으로 가겠지만 단 7일 만에 이 호마값이 유의하게 더 높아졌습니다. 7일 만에. 그런데 이게 70일이 되고 이게 700일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인슐린 저항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단 7일 만에 이렇게 호마 수치가 높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혈액을 분석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염식을 한 군, 고염식을 한 군입니다. 이게 혈액의 알도스테론의 양을 보면 고염식에 비해서 저염식은 상당히 많은 그 알도스테론의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6배 가량이 되는데, 고염식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굳이 소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RAAS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시킬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소금이 남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여기 소변의 나트륨 양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죠. 고염식에서는 237mm이 소변을 통해 나가지만 저염식은 7.5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RAAS 시스템을 저염식은 계속해서 가동시킨 후 많은 ATP를 활용을 하게 되고, 또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을 분비를 시켜서 인체를 지치게 합니다. 또 알도스테론은 이 인슐린 저항성과 상당히 관련이 깊죠. 알도스테론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는 논문은 여러 편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인슐린 저항성을 자극하는 이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역시 저염에 의한 이 RAAS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데 대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소금을 섭취를 해서 이 시스템의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져오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소변을 통한 나트륨 배출 양을 보면 이 고염식을 했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소변으로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염식을 했을 때는 계속해서 회수를 하게 되죠. 왜 회수를 하느냐? 왜 회수를 하느냐 하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의 전해질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혈액의 전해질 항상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땀을 많이 흘려서,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저염을 해서 이 전해질 농도를 맞추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RAAS를 가동시키게 되겠죠.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지경이 됩니다. 저염식과 고염식을 하더라도 140mm몰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런 상태,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135mm몰 정도만 됐더라도 우리는 쇼크가 일어나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전해질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리 부러진 거 이런 건 신경도 못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우선적으로 이 전해질 농도를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RAAS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이러한 수치를 보면서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낮은 염분 섭취가 더 높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알도스테론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증가를 발견했는데 둘 다 저염식의 인슐린 저항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안지오텐신 2 수치는 또한 저염식에서 더 높았고, 안지오텐신 2는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를 간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결론은 건강한 피험자에서 저염식은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며칠 만에, 단 7일 만에. 사실 이 논문은 쥐를 대상으로 또는 다른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 논문은 직접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저염군과 고염군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혈액을 뽑아서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신뢰성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논문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된 논문이고, 임팩터 지수가 54가 넘습니다. 뭐 30만 넘어도 굉장히 좋은 논문이라고 하는데 인용 횟수도 많고
아주 신뢰성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17개국에 약 10만 명의 소변, 공복 소변 샘플을 채취한 다음에 나트륨과 또 칼륨의 배출량을 추정을 하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논문입니다. 우리가 이 논문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상세 보기에 그 URL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논문의 도표 하나만 보겠습니다. 소변을 통한 나트륨의 배출량이고 이 좌측은 죽을 확률입니다. 사망할 확률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을 나타내는데 이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이 가장 안전한 구간, 즉 약 5g의 나트륨을 섭취했을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이 부분이 약 5g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소변을 통한 나트륨의 배출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보다 더 섭취를 했겠죠. 그래서 5g 내지 6g의 나트륨을 섭취했다고 볼 때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13에서 14g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간이 가장 사망률이 낮은 그 구간인데 WHO의 권장 섭취량을 따라가면 그 위험도가 약 1.4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WHO의 권장 섭취량대로 하면 죽을 확률이 높다, 사망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WHO는 2.3g에서 더 줄이려고 하죠. 약 1.5g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1.5g으로 줄일 경우에는 사망할 확률, 정상적으로 소금을 섭취하는 이 군에 비해서 사망할 확률이 1.8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차라리 고염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염을 하는 것보다 고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약 13에서 14g 적정하게 지금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항상 해왔죠. WHO가 하는 것과 항상 반대로 해라. WHO에서 뭐가 좋다 이러면 그거 안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또 하나의 논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주겸의 건강상 이점, 주겸의 건강상 이점에 대한 논문입니다. 다음에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역시 그래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DPPH 활성산소의 소고 효과 측정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어떤 제거 능력을 보는 실험인데 여기서 보면 정제염이 있고 천일염이 있고 주겸이 있는데 이게 횟수를 거듭해서 구울수록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제염보다는 천일염, 천일염보다는 한 번 구운 주겸, 그리고 한 번 구운 주겸보다는 세 번 구운 주겸, 그리고 구의 주겸이 가장 강한 활성산소 소거 능력을 보입니다. 당연히 주겸이 좋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주겸이 좋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그래프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반응과 기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적정하게 소금물 섭취를 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을 하고 그 당류의 출발인 인슐린 저항성에 걸리지 않게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염식을 했을 때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높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기전과 영향이 다르더라. 소금을 된장으로 먹느냐, 간장으로 먹느냐, 이럴 때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소금만 줄여라. 이것도 나쁘지만 우리는 앞으로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소금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